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한국경제TV 조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에도 또 뜨거웠던 엔비디아, 7% 급등한 엔비디아 반도체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합니다. 최근 엔비디아 훈풍에 AI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AI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TSMC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고전 중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8만 전자는 물론 7만 전자 박스권에 갇혀서 연일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오르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은 어제 밤새 고민하고 정리했던 사항을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년 들어서 엔비디아가 시초가 대비해서 약 80% 배가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올랐던 이유가 뭐죠?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의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이제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보시죠. TSMC는 금년 들어 엔비디아의 절반 수준 약 40%가 올랐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오르긴커녕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주가가 하늘 높게 올라가는데 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주가는 오르지 못할까요? 바로 파운드리 업체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팔아가 지금 전 세계 GPU 시장의 80% 점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과점이죠. 그래서 마음껏 돈을 벌지만 거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TSMC하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만 고객일까요? 아니죠. 애플도 있고 퀄컴도 있고 IBM도 있고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엄청 잘 나가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요즘 가장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것이 애플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의 판매가 좀 부진하다 해서 이런 쪽으로는 부진한 게 있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엔비디아에게 핵심 부품 공급하지만 TSMC하고 삼성전자는 그 나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D램이 있죠, 낸드 있죠, 뭐 AI 관련이 있죠. 수십 가지의 부품이 있고 또 반도체만 있습니까? 가전이 있죠. 또 디스플레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록 AI 관련된 HBM은 잘 나갈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주름살이 꼈다는 겁니다. 이제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저도 우리 한경TV에서 봤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570만 원에서 이제는 460만 원으로 자그마치 110만 명이나 줄었어요. 20%가 줄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분들이 주식 삼성전자 얼마대 사셨습니까? 아마도 8만 5천 원대에 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1년,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본전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파셨는데 우리 증시에는 이런 말 있죠. 노팔라싸, 높을 때 팔고 낮을 때 사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매매 패턴은 노사 나팔이 돼버린 겁니다. 높게 사고 낮게 파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지금 7만 3천 원에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굉장히 답답한 걸 주고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HBM의 그런 데서 1차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패자가 됐어요. 졌어요, 분명히 하이닉스에게. 그러나 2차 전쟁에서는 결코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기업, 다른 회사에서 경쟁자가 만들지 못하는 HBM 12단 이거를 만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또 양산화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그동안 갖지 못했던 힘을 삼성전자가 다시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가 노팔라사를 말씀드렸는데 7만 3천 원대 주식을 파신 분들 언제 사느냐? 결국 8만 5천 원대에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삼성전자는 적게는 15%, 많게는 20%는 항상 보유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1년 넘게 가격을 유지했던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이번에 최대 20%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분기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7만 전자 박스권 탈출을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조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살펴볼까요? 오늘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증권사들은 물론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자, 공매도 토론회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연다는 사실 자체가 눈길을 끄는 거죠. 오늘 또 네. 현장에 가신다고요, 조현 기자님? 그렇습니다. 방송 마치고 좀 여의도로 넘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토론회 세 번째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 12월 초에 금융투자협회에서 한 번, 그리고 지난 연말에 거래소에서 한 번, 그래서 두 번 다 모두 거래소가 주관을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복현 원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를 만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판을 넓힌 것인데요. 핵심은 개인 투자자 신뢰 회복입니다. 토론회에는 국내 증권사 운용사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 정희정 한투현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 등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 2명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목소리로만 참여를 하는데요.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요청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약 30여 명 초청이 됐는데 대학생 투자 동아리부터 전업 투자자들까지 참석을 합니다. 주제는 자유토론인 만큼 폭넓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연루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해온 박 작가 그리고 정 대표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미 예고를 했고요. 신한투자 측에서도 국제영업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이 모두 참석하며 적극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ETF 해지 목적으로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에 대한 경론도 뜨거울 전망인데요. 앞서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공매도 없었다,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설명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한 상황이죠. 최근에 이 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자본시장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신뢰를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이제 공매도 이슈를 비롯해서 제도와 기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정말 진짜 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밸류업이라든지 자본시장 발전 모두 투자자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공정한 운동장, 공매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매도 전산화 구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매도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도 오늘 감독당국과 거래소가 이야기를 나설지 주목이 됩니다. 취재한 바로는 이제 공매도 전산화 대해서는 전체적인 청사진 그리고 단계별 구조를 완성해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일원화된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부터 기관의 내부의 잔고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모든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 비용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6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산화와 함께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공매도 재개 여부일 텐데요. 최근 정부가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IR 행사에서 이 행사에서 이제 밸류 발표 이후 시점이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를 시사를 했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6월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쳤고 또 대상 범위도 350 종목 이상으로 전 종목까지 재개될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외국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당초대로라면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BNP 파리바와 HSBC 두 곳에서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하고 나서 글로벌 IB 10여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죠. 1월에 밝혔던 중간 조사에서 두 곳 더 500억 원 규모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바 있는데요.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별조사단이 최근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감독 당국과 공조를 논의했고요.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도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이 해외 IB들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이것은 유지돼서는 정말 안 되는 관행이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해온 바 있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공매도 총량제 그리고 대차 대주 시장의 통합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이 오늘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금감 원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 증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공매도 제도 개선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조선주 소식 한번 터치해볼까요? 신조선가가 16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조선주들, 과연 이제 본격적인 추세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김영재 이사님이 전해주시죠. 네, 사실 조선업은 확실한 증익 구간에 진입한 대표적인 시크리컬 업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부터 주가는 끊임없는 하락 추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요. 작년 글로벌 발주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또한 조선사들의 그 수주 성장세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좀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그 조선주가 하락한 그 약세였던 것은 좀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저 PBR 종목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PBR이 좀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조선주는 좀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업종 내 신규 상장 업체인 신규 예정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매수하기 위한 기존 종목들의 비중 축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여기에 1분기 좀 사건 사고가 조금 업종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에 충당급 적립에 따른 실적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의 원인이 대부분 살펴보시면 어떤 수급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업종 펀더멘탈은 오히려 좋아지는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까지 글로벌 발주량은 전년 대비 한 1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또 성과도 다시 상승해서 역사적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선종별로도 부가가치가 높은 LNG나 LPG, 암모니아 가스선 같은 가스선의 발주가 훨씬 증가세가 높게 나타났고 저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주세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 대형 조선 3사도 초반 수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올해 목표를 30에서 한 50%까지 달성한 상황입니다. 사실 수주가 줄어든 것이 조선사들이 어떤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한다는 어떤 선택적인 그 선발 전략적 선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주에서 인도까지 조선업은 사이클이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배를 인도하는 시기에 거의 60% 이상의 매출을 한꺼번에 잡는 그런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고수익 선박이 인도되면서 그런 실질적인 이익 피크는 최소 내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토픽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이 사실 작년에 2,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5천억 원, 내년은 8천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어서 내년 이익이 2배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수주 잔고 측면에서도 고급 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양질의 수주라는 걸 보여하고 있고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해양 부분 수주 모멘텀을 보여하고 있다는 점이 조선업 내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의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미리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상장 예정이면 언제쯤이에요? 아직은 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내는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조선사가 아니라 선박을 사후 관리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선박 수리와 부품 공급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개조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HD 현대그룹 소속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룹 소속사들이 인도한 수많은 선박들이 모두 잠재고 기획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글로벌하게 상장된 조선사는 많이 있어도 수리나 개조를 담당하고 있는 상장 기업은 극소수에서 불과해 투자나 가치 평가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최근 선박 수주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손실 충당금 비용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조선주 토픽으로 삼성중공업 꼽아주신 만큼 또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 소식 하나 살펴볼까요?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강한승 쿠팡 사장의 초청으로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CJ와 쿠팡 간의 싸움이 이를 계기로 과연 화해 무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희 대표님, 주가에 긍정적 영향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식일까요? 일단 뭐 둘 사이가 나빴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을 맞아요. 건데, 근데 일단 두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쿠팡 가서 햇반 사시려고 하면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 모르시는 좀, 분들도 많으실 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기사 때문에 이 기사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CJ와 쿠팡이 화해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손경식 회장이죠. CJ 현 회장이 쿠팡의 초청으로, 쿠팡 강한승 쿠팡 사장의 초청으로 고척돔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티켓을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야구 경기 보시면서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아, 그런 예. 그림인가요? 근데 쿠팡이 이제 MLB 중계권을 이번에 따면서 이제 LA 다저스랑 샌디에고와의 이제 경기가 고척돔에서 열리는데, 여기 와서 한번 이제 좀 말씀 좀 하시죠.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CJ가 쿠팡과 틀어진 건 22년 11월부터인데 입점 수수료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CJ 제일제당의 주요 제품인 햇반과 비비고 등 이제 이런 것들이 로켓 배송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뭐 잘 모르고 다른 제품 사셨거나 아니면 또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사셨거나 하셨겠죠. 지난 7월에는 또 이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올리브영을 중소업체 이커머스 입점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흥 강자가 기존 강자한테 이제 사실은 대든 거죠. 예,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CJ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쿠팡 대신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역공을 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월 7일 날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랑 그랜드 론칭 이벤트를 할 때는 비비고나 햇반을 자사몰인 CJ 더마켓보다 한 16에서 43%까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까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알리 쪽에 이제 좀 밀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보였습니다. 그런 보였는데, 쿠팡이 사실은 CJ를 버리고 가자니 이게 사실은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CJ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고 쿠팡은 또 거기 회원사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정 싸움이 화해 분위기가 좀 조성될 걸로 보이고요. 이 야구 경기 이후에 얼마나 화해 분위기가 이제 조성될지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게 화해가 된다라고 하면 뭐 쿠팡은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최근에 좀 올라오긴 하지만 CJ 제일제당과 CJ가 이제 이익을 보겠죠. 왜냐하면 올리브영에 관련된 것들도 입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올리브영과의 이제 싸움도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비비고라든지 햇반같이 CJ 제일제당의 주력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좀 실적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하지는 않고 아마 뉴스가 나오고 확인이 된 이후에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쪽 CJ도 외국인의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오곤 있지만 주가 참 답답한 흐름인데 CJ 제일제당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LG입니다. 상당한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LG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높은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 그 변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자회사의 펀더멘털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LG의 목표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동아 ST입니다. 고마진 제품인 그루트로핀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지난해 수익성 개선을 증명해냈죠. 올해는 당뇨 부문의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바카스 판매는 부진하지만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D 투자 강화도 여러 임상실험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상상인증권은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보험주 중 가장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확대가 예상되는 종목이라는 NH투자증권의 평가가 있었고요. 하지만 기대감이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된 만큼 이 구체적인 정책 확인 시점까지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1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 모습 포착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커버리지가 오늘 새로 게시된 리포트인데요. 가온칩스입니다. KB증권은 가온칩스에 대해 AI 칩 개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미 입증된 기술 경쟁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폭발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LG 동아ST 그리고 삼성생명 목표가 상향 조정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터리 쪽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올해 들어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46 시리즈, 그러니까 46 지름이 46mm인 시리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주력 배터리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 업체들 간의 양산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업체별 기술력을 비교하면서 주가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1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CATL이 되겠습니다. 2위가 본래 우리 한국의 LG엔솔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뺏겼습니다. 중국의 BYD가 2위고요. 3위가 한국의 LG엔솔, 4위가 파나소닉, 5위, 6위가 바로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되겠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과점을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 한국의 배터리 시장은 약 전 세계 25%를 점유하는 세계 2위의 배터리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만큼은 우리 한국이 최고라는 점에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예생커가 말씀해 주신 테슬라가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양을 바꿨습니다. 본래 기존 모델은 E1170, 다시 말해서 지름이 21mm고요. 길이가 70mm짜리가 주력이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4680으로 바꾸겠다. 즉 지름 길이가 46mm, 한 5c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길이가 80mm 정도 되는 그런 모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왜 4680으로 바꿀까요? 2170에서 4680으로 바꾸면은 그만큼 용량이 5배가 증가되고요. 출력이 6배가 커진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차의 주행 거리라든가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전기차 배터리는 생산은 바로 매출로 이어지고 매출은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금년부터 2024년 8월부터는 LG엔솔과 일본의 파나소닉과 그리고 중국 업체도 이제 같이 경쟁하겠죠. 뭘로 싸우느냐? 성능으로 싸울 겁니다. 그동안에 무조건 만들기만 팔렸는데 이제는 똑같은 4680에서도 어떤 전기차 배터리, 온통형 배터리가 더 힘도 강하고 더 주행거리도 길고 더 안전한가, 불이 나지 않는가, 여기서 이제 결국 승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주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고점과 저점 말씀드릴게요. LG엔솔 고점은 62만 원이었습니다. 저점이 36만 원까지 내려갔고요. 삼성 SDI는 고점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저점 40만 원대였죠. SK이노베이션 고점이 30만 원인데 저점 12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간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그 어떤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던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반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2차 전지주는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매돌 매칠에 올라갑니다. 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더 이상 주가 하락은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끝으로 여러분 계좌에 약 10%,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서는 20% 포션 가지시죠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10%는 2차 전지주로 포션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CATL 목표가 강하게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훈풍, 비록 밤사이 테슬라는 살짝 쉬어가긴 했지만은 그러한 훈풍 오늘도 좀 지속되길 기대해보면서 니켈, 리튬 값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K배터리 업계 다시 좀 힘을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로봇 쪽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LG전자가 미국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제 전략적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베어 로보틱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LG전자가 투자한 베어 로보틱스는 AI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이제 요즘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서빙 로봇인데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했다고 하고 이제는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스로 움직이는 배송 로봇, 물류 로봇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가 제품보다 더 평가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개방형 로봇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베어 로보틱스가 평가받은 기술은 상업용 로봇 소프트웨어의 플랫폼화, 그리고 여러 개 로봇을 제어하는 군집 제어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관제 솔루션 분야 등인데요. LG전자가 주목한 이유도 이제까지 로봇 트렌드가 주로 공장에서 산업용 제조 로봇 또는 협동 로봇 등으로 발전해 왔다면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변화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입니다. LG전자의 최고 전략 책임자 이삼수 CSO는 CS2024에서 5년 이후의 로봇 시장은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관건은 시장이 성장했을 때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고 있느냐. 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 원을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가 모집하는 시리즈 C 펀딩에 참여해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인데 거래가 종결되면 LG전자가 단일 주주 기준 베어 로보틱스의 최대 지분 보유자가 됩니다. 베어 로보틱스는 지난해 말부터 프리 IPO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투자 이후 IPO 진척이 있을지 주목되고요.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와 함께 이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서 나아가 AI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용 소프트웨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도 클로이라는 로봇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내 로봇으로도 쓰이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서빙이나 물류 로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로봇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라고도 좀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투자한 또 다른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도 곧 상장을 예고했죠.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 굉장히 좀 부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도 마이너스 10%대로 약세로 떨어졌고 레인 로보틱스도 마이너스 2.4% 정도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외국인 수급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상승 반전을 했죠. 그래서 LG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과 현대차, 두산, HD-현대 등 주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미래에서 먹거리 성장 산업으로 로봇 산업을 정조준하고 또 투자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가 이렇게 부침을 겪는 것은 정체되고 있는 수익성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10%대 성장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영업 손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결국 로봇주가 우상향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연초에 밝힌 로봇 기술 개발 전략에서 휴머노이드 과제도 내놓고 여전히 호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가 오늘 공모가액을 확정하고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일은 26일이고요. 또 어제부터 일반 청약이 진행 중인 삼현, 그리고 지난 7일에 상장한 KNR 시스템도 로봇 새내기주로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 지금 연초 들어서는 좀 관심이 주춤한데 로봇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김용재 이사님. 네,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에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지나면 급격히 그런 관심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성장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필요한데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 종목 위주로 포트를 좀 압축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대장 종목의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참하는 전략과 또 향후 예정된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이벤트를 이용한 매매 전략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도 연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어떤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감속기에서는 SPG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로봇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주요 로봇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성장성은 밝은 분야인 만큼 주도주로의 복귀와 우상향 흐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죠.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학회에서 국내 신약 기업들이 대거 참전을 합니다.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한 항암제 후보 물질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업별로 어떤 성과를 내놓을 예정인지 우리는 현 시점 어떤 종목을 더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권희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건지 미국 암학회인데 이것 때문에 항상 3월 달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제 6월 달에 또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6월 달에는 또 다른 행사가 있지만 그래서 3월, 4월이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좀 부풀게 하는 시기다. 이제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빠진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체 개발 트렌드인 이중항체랑 접합 약물,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가 이제 주로 성과 발표의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암학회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항암제 관련된 여러 트렌드들이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쪽은 저는 이제 이중항체 기술 쪽에서는 ABL 바이오와 유한양행을 보실 수 있을 텐데 ABL 바이오는 전략이 빨리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을 빨리 해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유한양행은 또 ABL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중항체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이중항체 관련돼서는 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비소세포 폐암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작은 암이냐, 뭐 큰 암이냐 이 차이일 텐데 대부분의 이제 폐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은 80에서 85%가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소세포 폐암은 아주 일부 분들만 걸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또 발표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세포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공략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에클론 같은 경우는 카티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ADC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회사가 이제 이중항체 ADC라는 기술 자체인데 이 ADC가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항체랑 약물을 링커라는 걸로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한마디로 접착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링커에 관련돼서 기술을 탁월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가 왜 레고로 돼 있냐라고 하면 이걸 딱 쌓을 수 있는 뭔가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레고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이중항체 ADC 이것도 그냥 ADC가 아니라 이중항체 ADC를 이번에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혈액암 관련된 기전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와 레고캠 바이오는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NK 관련돼서는 GC셀, 그 다음에 신규 항체 관련돼서는 뭐 신라젠, Y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뭐 티움 바이오,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이 이제 회사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요. 퍼스트 인 클래스에 도전하는 게 파로스 아이 바이오랑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다음에 AI 바이오 마커로 주목받았던 회사인 루닛도 이번에 루니 스코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진짜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지금 그런 보유자분들도 계속 가져갈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뭐 단순히 지금 이 이벤트가 끝나면 한번 눌릴 수는 있겠지만 두 회사의 기술력은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소식 쫙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중요 체크 포인트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첫 바이오 IPO 종목이 올해 첫 바이오 IPO 종목인 오상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큰 주가 변동성과 함께 바이오 전반에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기간 수요 예측이 993대 1까지 올라서 낮지 않은 경기 기록을 보였습니다. 근데 의무 보유 하각 비율이 3% 미만이라서 오늘 공모 물량 대부분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금감원이 이제 민간도 참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하는데 여기서 많은 기사거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레몬레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했고 차세대 HBM과 관련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5% 이상 상승했는데 지난밤 엔비디아 상승과 맞물려 오늘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